안녕하세요. 영어의 정석 월터쌤입니다. 자, 오늘은 예비고일,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친구들과,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될 중학교 친구들, 그리고 그런 중학생 또는 예비고일 자녀를 두고 계신 학부모님들의 고등영어에 대해서 간략하고 짧게 핵심을 정리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켰습니다. 자, 일단 포인트들만 쭉쭉쭉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과연 고등영어와 중등영어 어떻게 다른지, 그러니까 막연하게 다르다, 뭐 어렵다 이렇게는 알고 있지만 사실 정확히 왜 어렵고 뭐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알려드리고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고등영어와 중등영어는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제가 매년 듣는 얘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 애가 중학교 때 항상 영어를 90점 이상 맞았어요. 근데 충격을 받아요. 충격.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데 첫 내신을 보고 중간고사를 보고 시험지를 받아왔는데 60점, 70점 이런 점수를 받아오거든요. 실제로 되게 많은 애들이 그래요. 왜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알아야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압도적인 양의 차이가 있다. 학교마다 이제 여러분이 가게 되는 고등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10배 이상의 양이 되게 됩니다. 10배가 넘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식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어를 접근하게 되면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처럼 항상 90점, 100점을 맞았던 친구들이 뭐 60점, 50점, 정말 대치권 같은 경우는 막 40점, 30점 이렇게도 맞는 시험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변형 문제가 등장합니다. 변형 문제. 즉 어쨌든 이제 이 내신 시험이라는 것은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사실 교과서 열심히 외우고 선생님들이 이제 나눠주는 프린트 열심히 외우고 거기 있는 문장들만 숙지했다면 사실은 90점 이상 나오는 게 큰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고등영어는 일단 양도 많지만 문제가 변형돼서 출제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어휘가 바뀌어요. 똑같은 예를 들면 어떤 문장을 외웠어요. 지문에 있는 문장을 외웠는데 그 문장의 어휘가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어휘가 바뀌어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바뀐 어휘를 알지 못하면 틀리게 돼요. 모르면 모른다는 얘기죠. 어휘가 바뀌고요. 어법 그리고 내용의 변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실력이 없으면 사실은 내가 그 문장을 그 지문을 완벽하게 외웠다 하더라도 사실은 못 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결국 실력이 진짜 중요하게 되는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외부 지문의 등장. 즉, 이것도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 외부 지문이 등장하거나 또는 이제 원문 추가. 자, 원문 추가라는 건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모의고사 월 지문이 있잖아요. 그럼 지문 같은 경우는 길이가 이제 정해져 있죠. 왜냐면 문제를 내야 되니까 막 한없이 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문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 어떤 뭐 논문이라든지 외국 저널에 실린 그러한 글을 발췌한 거기 때문에 일부만 발췌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길이가 이제 짧아졌죠. 근데 그 앞뒤의 내용을 이제 추가하면서 뭔가 그죠? 새로운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죠. 즉 외부 지문이 등장을 하게 되고 즉 처음 보는 문장, 처음 보는 어떤 지문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된 해석을 하고 그걸 이제 소화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결국 이제 진짜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 그러니까 중학교 때와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암기력이 얼마나 좋냐를 물어보는 그런 류의 어떻게 보면 시험이 아니라 진짜 너가 어떤 내공을 가지고 있냐, 영어적 능력을 갖고 있냐를 물어보는 시험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네 번째, 지문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지문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얘기는 한 문장의 호흡도 길어져요. 즉, 한 문장이 예를 들면 중학교 때는 뭐 길어야 한두 줄이었다면 고등학교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세네 줄, 그죠? 길면 막 일곱 줄, 여덟 줄 이렇게도 길어져요. 즉, 이게 문장이 길어진 문장을 그죠?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긴 문장을 이제 다룰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능력들이 이제 조금 중요해지고 또 하나 이제 하나를 또 추가해드리면 종합적인 어법과 또는 이제 문법적 지식을 요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면 중학교 때는 1과 2과 3과 그 각 과에 해당하는 주요 문법들이 있었어요. 그죠? 선생님들이 이제 프린트로 또 나눠주잖아요. 주요 문법들이 있고 그 주요 문법들을 가지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사실 그 문법들만 숙지하면 사실 문제를 풀 수가 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되냐? 이 고등 영어의 전반에 해당하는 문법 또는 어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라는 전제를 하고 문제를 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새로운 예를 들면 교과서의 지문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해요. 근데 예를 들어 그걸 가지고 이제 ABC를 해서 뭐 예를 들면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또는 뭐 어법상 뭐 동일한 표현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ABC에 나오는 문장이 처음 보는 문장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안 배운 그런 어법적 문법적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 알고 있다라는 가정 하에 문제를 내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결국은 뭘 길러야 되냐면 실력이 있어요. 실력. 개인의 실력. 기본기를 얘기하죠. 자, 다섯 번째 갈게요. 자, 다섯 번째는 서술형. 물론 중학교 때도 요즘에 서술형이 나오죠. 서술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형태가 모두 고르시오. 그죠? 모두 고르시와 같은 이런 고난이도 문제의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강남권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벌써 이런 이제 고난이도 문제들 그리고 고난이도의 서술형이 나오긴 하지만 아직 이제 어떻게 보면 비강남권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중학교가. 근데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서술형이 생기고, 그죠? 서술형과 모두 고르시오. 그죠? 또 아니면, 예를 들면, 밑줄을, 이제 원래 같은 경우는 어떤 어법상의 밑줄을 주고, A, B, C, D 또는 1, 2, 3, 4, 5 중에 틀린 걸 골라라. 이렇게 하지만, 그냥 문장 전체를 다 밑줄 치고, 예를 들어 한 지문 있잖아요. 지문에 일곱 줄로 이루어져 있다면 일곱 줄 중에 다섯 줄을 그냥 쭉쭉쭉 밑줄을 치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해놓고 그 문장 속에서 틀린 부분이 있는지를 스스로 찾아내야 되는 그런 종합적 문제가 등장하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실력이 없고 그냥 단순히 문장을 통암기했다면 풀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결국 뭐야? 실력이죠. 실력. 자, 정리를 하자면 고등 영어는 쉽게 얘기해서 진짜 이제 실력이 있어야만 그 지금 내신을 얘기했거든요. 제가 내신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고등 영어는 크게 이제 수능과 내신인데 지금 내신에 대한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내신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 식의 암기력이 먹히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실력, 정말 기본기가 탄탄해야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떻게 보면 시험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돼요. 일단은 제가 좀 끊어서 갈게요. 첫 번째는 제가 어떤 말씀을 지금 드린 거냐면 고등 영어와 중등 영어가 어떻게 다르고 왜 중학교 때 그렇게 고득점을 맞던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내신 시험 때 어떻게 보면 등급이 안 나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포인트들만 잡아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그러면 이제 고등 내신을 이제 학교별로 이제 특성이 조금씩 다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